벼루 10개를 뚫고 나온 까치 호랑이의 미소. 추사 김정희, 현대의 데몬 헌터스가 되다.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를 아시지요? 하지만 추사 김정희가 죽기 3일 전 남긴 마지막 글씨 판전 앞에서 까치 호랑이의 미소가 보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해학적인 까치 호랑이의 정서는 오늘날 애니메이션 데몬 헌터스를 통해 다시 한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 추사의 곰삭은 마음이 현대의 K 콘텐츠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추사의 인생을 깊이 음미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쓴 듯 삐뚤빼뚤한 그 글씨에서 저는 구수한 청국장 냄새를 맡았습니다. 온갖 풍파를 겪으며 곰삭은 그 꾸릿한 향기 속에 까치 호랑이의 미소가 녹아있고 추사의 깨달음이 현재의 우리에게 닿아 있음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저 꾸릿한 미소는 세련되고 매끄러운 서구의 미소가 아닙니다. 벼루 10개를 뚫는 인내로 고통을 견디고 내면의 신음을 다 뽑아낸 뒤에야 도달한 발효된 해탈입니다. 오늘 그 꾸릿하고도 위대한 비밀을 한력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운명의 핸들을 직접 꺾는 기술, 인생 변곡점의 설계. 여러분, 흔히 팔자나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한역의 눈으로 보면 운명은 고정된 결과값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핸들을 꺾어 경로를 재탐색하는 실시간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경로가 바뀌는 결정적인 지점, 그것을 우리는 인생 변곡점이라 부릅니다. 주역에서는 이를 효가 변한다고 하여 변효라고 했지만 현대적으로는 데이터의 변환입니다. 내 인생의 그래프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칠 때 그 하강의 에너지를 옆으로 돌려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술, 이것이 바로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라는 절벽 끝에서 보여준 운명의 핸들 꺾기였습니다. 오늘은 성공만 알던 천재 추사가 전성기를 누리다가 유배라는 바닥에 처박혔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시선을 옆으로 돌리고 결국 자유를 얻어 우리 곁의 까치 호랑이의 미소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관심 있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바람나게 한국인을 위한 우리 AI 인문학, 동의에서 한류 그리고 AI 미래까지라는 책을 2026년 4월 출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출간 펀드에 참여해 주세요. 1인당 2만원입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댓글에 출간 펀드 참여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추사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왕실의 외척이자 벼락같은 천재였죠. 7살 때 쓴 글씨를 보고 당대 정승, 최재공이 필히 명필이 되겠지만 운명이 기구하겠구나 라고 예언할 정도였습니다. 시작부터 영화 같은 복선이 깔린 겁니다. 빌보드를 씹어먹은 K선비. 24살에 북경에 갔을 때는 요즘으로 치면 K-팝 스타가 빌보드를 점령한 격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최고의 석학들이 이 새파란 조선 청년에게 해동 제1의 인재라며 극찬을 쏟아냈죠. 이때부터 추사의 어깨에는 뽕이 가득 찼고 조선의 웬만한 학자들은 눈아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별명은 사실 독설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선배 서예가들의 글씨를 보고 이게 글씨냐며 대놓고 면박을 줬습니다. 심지어 유배 가는 길에도 전주의 명필 창암 2~3만의 글씨를 보고 촌스럽다고 비웃다가 제자들에게 때려 죽일 놈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왕의 스승이고 친구고 없었던 미친 자존감의 정점이었죠. 판세의 역전, 부메랑이 된 칼날. 이게 바로 한역에서 말하는 상승 구도의 극치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타오르던 태양이었죠. 하지만 그가 암행어사 시절 정의롭게 휘둘렀던 칼날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권력의 판세가 뒤집힌 겁니다. 자, 이제 이 천상계 천재가
제주도라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추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다멀리 제주에는 모든 게 끊겼습니다. 권력도 돈도 사람도 다 떠나갔을 때 유일하게 의리를 지킨 제자 이상적이 청나라에서 귀한 책을 보내옵니다. 그 고마움에 추사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국보 중의 국보 세안도입니다. 남들은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절망의 구도 안에서 추사는 포기하는 대신 붓을 들어 자기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꺾이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음을 몸소 보여준 것이죠. 세안도 1000억짜리 수평 변환의 드라마. 여러분, 세안도가 왜 국보이고 왜 1000억이 넘는다고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림만 보면 초등학생이 그린 것보다 더 썰렁합니다. 나무 몇 그루에 집 한 채가 전부예요. 하지만 이 그림엔 피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잘 나갈 땐 문전성시를 이루던 인간들이 유배 가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책을 보내주며 의리를 지킨 제자 이상적에게 고맙다 제자야 하며 건넨 그림입니다. 바탕이 왜 흰색일까요? 이건 여백의 미가 아니라 인생의 화려한 장식들이 다 떨어져 나간 뒤에 남은 영하 20도의 판세입니다. 권력, 돈, 인맥, 나를 빛내주던 그 화려한 장식들이 삭제된 텅 빈 종이 위에서 추사는 비로소 장식이 아닌 나 자신의 본질을 마주한 겁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만 비로소 인생을 뒤집는 변곡점이 일어날 자리가 생깁니다. 왜 수평인가? 수직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광해의 엔진을 단 것입니다. 그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주 길게 펼쳐진 이유가 있습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추사는 제주도라는 척박한 땅에 갇혀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립된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지적 영토를 청나라로 대륙으로 무한히 확장하며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한혁이 말하는 판세의 재구성입니다. 사다리가 부러졌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평의 길을 열어 전 세계와 소통하는 거대한 변곡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역발상의 구도, 바닥에서 태어난 태극. 하늘이 바닥으로 기어 들어갈 때 터지는 에너지. 여러분, 한역의 11번째 구도인 땅 하늘은 아주 기막힌 역설을 보여줍니다. 원래 무거운 땅은 아래에 가벼운 하늘은 위에 있는 게 자연의 상식이죠. 하지만 이 구도는 정반대입니다. 하늘이 땅바닥 아래로 기어 들어간 형국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조선 최고의 천재 김정희야 라며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던 그 드높은 하늘 같은 오만이 제주도 흙바닥 아래로 자신을 낮추고 들어간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존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세상을 떠받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역발상의 구도라고 부릅니다. 가장 높은 자존심이 가장 낮은 바닥을 만나는 순간 멈춰있던 인생의 엔진이 돌아가며 음과 양이 거칠게 섞이는 태극이 상태가 됩니다. 이 황금 밸런스가 완성되는 순간 인생의 모든 막혔던 구멍이 뚫리고 비로소 세안도 같은 1000억짜리 가치가 터져나오는 법입니다. 여기서 세안도를 이해하기 위해 곽희의 산수화와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춘도, 수직 상승의 판세를 그린 성공 알고리즘. 여러분, 이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상승의 알고리즘입니다. 북송의 천재화가 곽희가 그린 조춘도를 보십시오. 한 인간이 바닥에서 정점까지 치고 올라가는 상승의 6단계 알고리즘을 산의 형상으로 구현한 인생의 로드맵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동양 산수화의 전형이 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수많은 산수화는 사실 누군가의 드높은 성공을 향한 설계도였던 셈입니다. 그림의 옆에 숫자는 상승 단계를 보여줍니다. 하단 1, 2번은 예비 단계를 말합니다. 산 아래를 보십시오. 이제 막 뿌리를 내린 소나무들이 보이죠? 한역의 상승 구도의 1, 2단계입니다. 능력을 응축하며 때를 기다리는 잠복기의 신입사원 시절과 비로소 세상이라는 시험 무대에 자신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초급 간부의 시기입니다. 중단 3, 4번은 실행과 관리 단계를 의미합니다. 험난한 바위 틈을 뚫고 올라가는 소나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매니저의 판세를 보여줍니다. 실무를 책임지는 팀장과 치열한 고군분투가 이 구불구불한 산맥 속에 데이터로 담겨 있습니다. 상단 5, 6번은 정점의 비상입니다. 자, 이제 산꼭대기를 보십시오. 거대한 구름을 뚫고 솟구치는 봉우리는 권력의 최정점에 선 비상의 순간, 즉 CEO와 회장의 자리입니다. 하늘 끝까지 닿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이 깎아지른 절벽 끝에 다 담겨 있죠. 곽희는 1000년 전에 이미 성공의 높이를 이 산수화 속에 시각화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위로만 솟구치는 이 화려한 수직의 사다리는 판세가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부러지는 법입니다. 추사도 한때는 이 조춘도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칠 것 없이 위로만 치고 올라가던 수직 상승의 화신이었죠. 하지만 한혁은 경고합니다. 끝까지 올라간 용은 내려갈 길밖에 없다는 것을요. 권력이라는 줄이 끊기는 순간 이 웅장한 산과 폭포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부기 영화의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그곳에서 추사는 비로소 이 조춘도를 덮고 자신만의 수평적 전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던 사다리가 끊어지고 오직 척박한 바닥만 남은 고립된 판세였죠. 추사는 이 절망의 땅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나를 증명하려던 강한 의지와 나를 내려놓는 텅 빈 여백이 만나 인생 최고의 황금 밸런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전환을 통해 탄생한 세안도는 더 이상 갇힌 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텅 빈 여백은 소외가 아니라 전 세계의 찬사를 담을 수 있는 무한한 수용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비워낸 자리가 영토가 된다는 노자의 역설이자 한혁의 패러독스입니다. 추사는 이 수평으로의 전환을 통해 죄인 김정일을 넘어 불멸의 예술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작품은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위로 솟구치는 권력의 사다리 대신 현실을 잊게 해줄 평화로운 대지를 꿈꿨습니다. 이 그림은 그가 꿈에서 본 무릉도원을 안견에게 그리게 한 일종의 탈현실의 설계도입니다. 그림의 구조를 보십시오. 왼쪽의 현실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의 낙원으로 흘러가는 수평구도입니다. 세한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곳엔 꽃이 피고 물이 흐릅니다. 안평은 나는 이대로 행복하다며 자신을 위로했죠.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이 수평의 꿈은 결국 형인 수양대군의 칼날 앞에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추사의 세한도, 현실을 뚫고 나가는 수평으로의 전환. 추사는 안평대군처럼 화려한 봄날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배경은 삭제됐고 나무는 앙상합니다. 추사는 꿈속으로 도망치는 대신 이 척박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소통을 향한 머리 돌리기는 방향의 미학이 빛을 발합니다. 몽유도 원도는 현실에서 멀어지는 잡을 수 없는 이상향을 향해 나아갔다면 세한도는 권력을 향한 미련을 버렸음을 배경의 산을 과감히 빼버리고 내 진심을 알아주는 동지들을 향해 거침없이 머리를 돌렸습니다. 제자 이상적을 시작으로 청나라 문인 16명 그리고 현대의 지성들이 보낸 찬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무려 14.7m에 달하는 거대한 소통의 영토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락에서 스스로 수평의 길을 낸 추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추사의 유배전으로 글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추사 전반기, 상승의 시대, 완벽이라는 이름의 감옥. 여러분, 청나라 유학 직후 추사의 글씨를 보십시오. 빈틈없는 구도와 힘있는 필치는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합니다. 당대 최고라는 자부심, 세상의 법도는 내 붓끝에 있다는 독점적 자만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시절입니다. 이 시기의 추사는 청나라 고전 필법이라는 명품 옷을
조선에서 가장 완벽하게 소화해낸 모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옷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아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빳빳한 상승의 기운이 이 제주도라는 차가운 바닥에 처박힐 때 비로소 진짜 추사만의 인생 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추사가 유배지에서 쓴 편지를 보십시오. 나처럼 추한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며 통곡합니다. 하늘을 찌르던 자부심이 처절하게 부서진 것이죠. 자신이 가장 비참한 존재임을 인정한 이 바닥, 바로 여기서 한역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한역에서 바닥물의 상태라 부릅니다. 연못 아래로 물, 즉 생명력이나 명예가 싹 빠져버리고 진흙 바닥만 남은 형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기가 다 빠져나가야 비로소 빳빳하게 힘이 들어갔던 상승의 엔진을 끌 수 있습니다. 추사는 형틀에 묶인 채 화려한 성공의 갑옷을 하나씩 벗어던지며 이 고독한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글씨는 끝났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 불끝으로 나옵니다. 세한도의 필법, 물기를 뺀 자리에 남은 지독한 진심, 초목법, 인생의 기름기를 다 짜냈습니다. 세한도의 까칠하고 거친 질감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초목법입니다. 물기 없는 마른 붓에 진한 먹을 묻혀 긋는 기법이죠. 유배지의 고통은 추사의 인생에서 모든 물기를 빼버렸습니다. 그 바짝 마른 마음이 유배지의 고통은 추사의 인생에서 모든 물기, 즉 욕망과 화려함을 빼버렸습니다. 그 바짝 마른 마음이 갈라진 땅바닥 같은 거친 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붓질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툭툭 쳐냈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다 걷어낸 정신의 뼈대입니다. 인장, 장무상망, 오직 의리 하나로 완성한 밸런스. 그림 구석의 붉은 인장, 장무상망, 즉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를 보십시오. 수직의 사다리에서 추락했을 때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제자 이상정만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추사는 이 텅 빈 겨울 풍경 속에 그 의리라는 뜨거운 에너지를 박아넣으며 차가운 현실과 뜨거운 진심의 황금 밸런스를 완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유배를 인내로 견뎌낸 후에 그의 전환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격식을 깨고 소요를 쓰다. 여러분, 이 소야함의 글씨를 보십시오. 글자의 획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립니다. 소자의 색받침 획은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걸어가는 발걸음 같고, 특히 암자를 보십시오. 글씨를 감싸던 울타리가 한쪽이 완전히 터져 있습니다. 제주도 가시 울타리, 즉 위리안치에 갇혀있던 노학자가 붓 한 자루로 그 울타리를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장자의 소유유와 불교의 해탈이 이 필치로 구현된 것이죠. 빳빳했던 젊은 시절의 직선이 부드럽고 유연한 곡선의 미학으로 변하며 우주를 거니는 거인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소창다명이란 글씨를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전의 완벽한 대칭은 사라졌습니다. 소창다명의 창문자는 진짜 창문 모양을 그대로 그려 넣었고, 자묘함은 어린아이가 낙서하듯 천진난만합니다. 무서운 호랑이를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려낸 까치 호랑이의 미소가 추사의 붓끝에 스며든 것입니다. 하늘만 보던 천재가 땅바닥으로 내려와 비로소 민초의 웃음이라는 데이터를 습득한 결과입니다. 땅 하늘 상태, 음양융합과 해탈의 미소. 이 땅 하늘 상태는 하늘과 땅이 서로 껴안고 춤을 추는 상태입니다. 유배를 마친 추사는 이제 땅 하늘의 판세에 도달합니다. 하늘은 아래로 내려와 겸손해지고 낮은 땅은 위로 올라가 존경받습니다. 높은 기운과 낮은 기운이 뒤섞여 춤추는 완벽한 소통입니다. 잘 쓴 것과 못 쓴 것의 경계가 사라진 태극의 경지이자 아집을 버린 자만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불이설란도, 글씨와 그림이 하나로 녹아드는 소용돌이, 말년의 걸작 불이설란도는 한역이 꿈꾸는 융합의 결정체입니다. 그림 속 난초잎 한 줄기가 3번이나 비틀리며 올라가 글씨 사이를 춤추듯 가로지릅니다. 이것은 글씨와 그림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뒤섞이는
태극의 소용돌이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인가 글씨인가라는 질문을 비웃듯 모든 분별심을 벗어난 해탈의 선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융합의 알고리즘이 완성된 순간입니다. 추사가 세상을 떠나기 단 3일 전 남긴 마지막 글씨 판전입니다. 비례도 기교도 없는 이 투박한 글씨를 보십시오. 평생 갈고 닦은 학문적 힘이 이제 완전한 평범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혁이 말하는 땅, 하늘 융합의 극치입니다. 장자의 소유와 부처의 해탈이 만나 도달한 것은 거창한 천국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까치호랑이 얼굴에 그려 넣었던 그 천진난만한 미소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허물고 흐르는 대로 써내려간 이 글씨야말로 우리 생명력이 응축된 태극의 마침표입니다. 200년을 앞서간 한국형 판타지 추사체라는 이름의 태극. 21세기 더피와 19세기 추사의 만남. 해탈의 웃음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만든 현대 애니메이션 데몬 헌터스의 파란 까치호랑이 더피를 보십시오. 무서운 괴물을 사냥하는 맹수지만 그 표정은 우리 민화 속 까치호랑이처럼 친근하고 해학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사가 유배지 밑바닥에서 처절한 인내로 체득한 해탈의 웃음입니다. 추사는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어내며 마음의 찌꺼기를 모두 털어냈습니다. 그 비워낸 자리에 유교의 절개, 불교의 해탈, 장자의 소요가 하나로 녹아든 유불선의 화통을 이뤄낸 것입니다. 위엄을 갖추되 형식을 파괴하는 음양융합의 정신은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 DNA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고통과 환희는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미학. 추사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교 때문이 아닙니다. 직선적인 성공만을 쫓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서 피어난 불의의 지혜를 몸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빳빳한 아집을 버릴 때 비로소 유지의 기운이 내 손을 빌려 흐른다는 이 역설, 이것이 땅 하늘 상태의 경지에 도달한 추사가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위로입니다. 메비우스의 띠로 돌아온 세한도. 추사의 세한도는 제주 유배지에서 태어나 청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우리 폼으로 돌아오기까지 200년의 대여정을 거쳤습니다. 이 여정은 한혁의 원리처럼 시공간을 돌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메비우스의 띠이자 태극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세한도가 긴 풍파를 겪고 돌아온 것처럼 추사가 완성한 음양융합의 정신은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한국적 주체성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당신만의 판전을 쓰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의 언어로 소통했던 추사의 마지막 글씨 판전처럼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고통을 기꺼이 껴안아 땅 하늘로 융합해낼 때 비로소 각자의 삶 속에서 찬란한 태극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